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존 메카시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인공지능 열풍입니다. 구글의 알파벳 CEO 바로 순다르 피차이는 우리 이제 막 인공지능 여행을 시작했다.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창작 영역에도 활발하게 접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이야기 이윤 아티스트 디렉터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디렉터님, 인공지능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네, 저는 조각을 전공한 현대미술가인데요. 2016년 무렵에 인공 창의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당시 미래지식 융합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카이스트 이민아 교수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 예술가들은 호모 루덴스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인공지능과 함께 놀고 유의하면서 오히려 다양한 풍부한 유의의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그런 인공지능과의 협업자가 되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예술의 판도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네. 가지는 아론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어떤 예술가가 있었는데요. 해럴드 코엔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어떤 예술적인 어떤 감각 체계를 인공지능에게 전수를 하면서 약 43년 동안 인공지능하고 동행을 하면서 자기의 예술적 주술을 활용하면서 아주 방대한 작업을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빨리 모든 예술가들에게 자기만의 인공지능 예술 조수를 두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 예술 조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는 LLM이라고 하는 네. 대규모 언어 모델을 오픈 A라는 회사가 개발한 사례입니다.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창작하셨다고요? 네. 네, 정말 호모 루덴스의 예술가로서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먼저 제가 쓴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이미지는요, 과거에 어떤 제 피아니스트 분을 위해서 무력감에 지쳐있는 그분을 위해서 스토리를 하나 지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사막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굉장히 지쳐있는데 그 사막 끝에 저런 푸른 바다가 나타나면서 그분이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이 이렇게 크리스탈 슈즈처럼 변화되면서 저 무리를 걷는 그런 네. 스토리였었어요. 네. 그런데 그 스토리가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어서 저는 이번에 AI하고 작업에 그때 제가 굉장히 깊게 내면으로 이렇게 인스퍼레이션을 받았던 그 이미지를 활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을 AI에 더불어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지금 크리스탈 슈즈를 바탕으로 한 저런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 아, 봤는데요. 네.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직접 창작하신 작품인 네, 거죠? 미드저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지, 그 예술가분과 교감했었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런 오브제들을 만들었고요. 꽤 다양한 저런 슈즈 컬렉션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치지 않고 인간의 그런 조수 역할을 해주는 인공지능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많은 작업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챗 GPT는 어떤 식으로 저 작업에 활용하셨는지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저 슈즈에 대한 그런 테마를 챗 GPT에게 던져줬을 때 어떤 시를 지어줄 수 있을까라고 저렇게 제가 제시를 했더니 챗 GPT가 이런 시를 저한테 지어줬습니다. 천상에는 쌓을 만한 가치를 가진 그런 어떤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저 크리스탈 슈즈를 신고서 춤추며 노래하며 자유롭게 지내는 어떤 모습의 시를 저한테 들려주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디렉터님께서 창작하신 이 크리스탈 슈즈를 저도 신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네. 드는데요. 디렉터님, 인공지능을 창작 도구로 활용하시고요. 또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 실제로 전시도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뮤지엄의 AI 아트 전시도 실제로 진행하신 거 맞을까요? 네, 저 슈즈 컬렉션을 저렇게 네. 메타버스 공간에서 전시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저의 작업 세계가 AI와의 시각 작업, 그리고 GPT와의 상호 교감하는 텍스트 작업, 그리고 저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완전하게 저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디렉터님처럼 인공지능을 창작 조수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아예 AI가 아티스트가 되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카카오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에서
칼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독특한 인공지능을 내놓았는데요. 칼로의 작품이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칼로, 대체 어떤 아티스트인가요? 네, 칼루는 프롬프트, 즉 제시하는 명령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와 화풍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AI인데요. 약 1억 8천 장 규모의 그런 이미지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다양한 스타일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프로젝트는요, 너무나 흥미로운 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예술가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 그것에 대답하는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칼로가 저렇게 시각화 작업을 했는데요. 아, 네. 네. 인공지능이 예술가가 된다고 했을 때 네. 사람들이 뭐라 답변할 건데 네. 그 이야기들을 데이터 세트로 학습을 해서 네. 그 기반으로 예술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군요. 네, 이걸 위해서 바이브 컴퍼니라는 업체가 네.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그런 AI 예술가에 대한 키워드를 수집해서요, 약 56개의 그런 이미지를 어떤 텍스트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카카오 브레인이요, 해당 어떤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프롬프트 제시어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로가 이것의 이미지 작업을 저렇게 멋지게 형성해낸 것입니다. 네. 디렉터님은 조각을 전공하신 퍼포먼스 아티스트이기도 하신데요. 네. 그러한 작업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조각을 전공했는데요. 정말 저의 작업에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가장 저답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작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과거에 저렇게 3D 프린팅으로 의상 조각을 만들고요, 저 조각품 입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과정이 조금 속도가 더디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또 그 외에도 제가 드론의 이런 작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슈즈 디자이너와 드론 제작자분과 함께 저 이미지를 같이 3D 모델링으로 하고 그것을 드론으로 날아다니는 슈즈를 저렇게 개발한 네. 적이 있는데요. 저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스케치와 또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점이죠. 네. 그런데 AI를 활용하니까 저러한 컨셉트 스케치를 하는 작업이 굉장히 빠르고 수월하게 되고 굉장히 퀄리티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가령 저 이미지는 제가 미드저니로 만든 것인데요. 과거에 제가 만든 3D 프린트 이미지, 네, 아까 보셨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작업 이미지를 저렇게 해볼 수 있었고요. 네. 또 다른 AI 패션 조각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살아있는 조각이라는 작품으로 많은 시리즈를 했는데, 네, 이렇게 저의 어떤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AI를 가장 저답게 사용해보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의상뿐만 아니라 슈즈 디자인에도 저렇게 AI를 활용해서 컨셉트 디자인을 했고요. 바로 3D 프린팅으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아주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이미지들은요, 또 영상으로 만들 때 키 비주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AI가 바로 그런 키 비주얼을 굉장히 빠르게 시각화해줘서 네. 작업으로 진행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건축을 또 AI로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앞서서 저의 드레스와 슈즈 등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전시한다면 어떤 스타일의 공간이 어울릴까를 상상하면서 또 미드저니와 함께 AI 건축을 한번 디자인해봤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풍부하게 마음껏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환상적인 이미지들을 계속 보여주셨는데요. 모든 작품을 직접 창작하신 건가요? 네, 저는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양한 인공지능을 통한 이미지 생성 서비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테빌리티 AI라고 하는 영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스테이블 디퓨전도 있고요. 미드저니 인공지능 연구소의 미드전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네. 또 오픈 AI의 달리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직접 이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 경험은 어떻든가요? 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저 개인적 생각보다는 다양한 유저들의 의견을 제가 취합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달리의 경우는요, 어떤 경우에 장점이 있냐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진과도 같은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미지를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인페인팅, 아웃페인팅 이런 기능을 써야 되는데 달리가 그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즘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유료화가 되고 있는데 네. 달리는 이제 유료인데 그에 비해서 조금 선택이 하기에 조금 그에 비해 좀 못 미치는 아. 경쟁이 조금 퀄리티가 그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네. 부분이 있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주로 저희가 S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로컬 PC에서 쓰는 방법과 그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로컬 PC와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플레이그라운드는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접속해 쓸 수 있는데 보다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한 무료로 약 1000장까지 쓰실 수 있는 그런 제공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좀 더 전문가적인 완벽한 컨트롤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로컬 PC라는 건 자기 개인 소장용 PC에다가 네. 그 프로그램을 깔고서 다양한 어떤 그 섹트 활용을 통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자기만이 원하는 식으로 정교하게 작업을 해서 굉장히 고도의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네. 단지 좀 아쉬운 점은 좀 어렵다. 그렇게 그 지경까지 아. 가기에 로컬 PC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 디렉터님은 또 아티스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창작자의 관점에서 각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의 장단점을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네.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특별한 이유가 네. 있습니다. 일단 쓰기가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간단한 명령 제시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 굉장히 탄성을 지를만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조금 이게 디스코드라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코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지만요. 또한 챗 GPT를 활용해 주셔서 굉장히 호환성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드저니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는 각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작품을 창작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작품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저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AI 아티스트 분들의 작업을 제가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저 작업은 이프노이프 작가님의 한옥이라는 주제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진 스타일의 작업,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네. 그런 작품을 달리로 저렇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작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이 작업은 진월 작가님, 네, 주로 선인장을 모티브로 하시는 작가님인데 저렇게 자신의 다양한 아이디어 컨셉트를 미드저니를 통해서 저렇게 다양하게 선인장의 이미지를 스케치해 보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 작업은 줄리 작가님의 갈라틱 사이렌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굉장히 화려한 저런 인공적인 인물을 작업을 해주셨고요. 네. 또 그 외에도 이번에는 따능이 작가님이 약간 페이퍼 커팅 기능으로 보트라는 작업을 저렇게 창작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종이로 미드저니. 자른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이 나네요. 네, 이것도 미드저니로 창작을 하셨고요. 네, 그 다음 작업은 이프노이프 작가님이 델리케이트 마인드라는 건데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SD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네. 작업이고요. 네, 굉장히 손으로 그린 페인팅 같은 느낌의 저런 네. 자유로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것은 썬킨 작가님의 19세기 버려진 놀이공원. 그래서 이분은 사진 작가님이신데요. 그래서 자신의 감성을 그대로 작업에 좀 반영하는 저런 사실적인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것도 썬킨 작가님의 크리스마스 엘프인데요. 굉장히 굉장히 멋있는 엘프 네, 인물을 엘프네요. 네, 귀가 맞아요. 사진 이렇게 찍듯이 길게 저렇게 나와 초상 있는. 작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작업은 줄리 작가님의 페르세포네라는 작업인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을 저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작품은 트윈 가디스라는 작업으로서 이것도 줄리 작가님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섬세하고 우아한 저런 인물 표현. 네, 저게 바로 스테이블 디퓨전의 장점입니다. 네, 이런 작품들이 있어서요. 앞으로 한국 AI 아티스트의 작업들이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굉장히 놀랍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작가님들만의 사진 작업을 하셨든가 인물 작업을 하셨든가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이 반영될 수 있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는데요. 애니메이션 업계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배경 그림에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많은 논쟁이 일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그렇다면 창작자의 일자리를 뺏기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논쟁 속에서 디렉터님께서는 인공지능을 예술가가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실험을 감행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창작자 분들이 AI 아트 작업을 할 때 이러이러한 점은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AI 아트에 대한 논란들이 있고 기존의 창작자들의 반발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미 그런 반발을 하는 그런 것보다 이미 커다랗게 세계가 전환되는 세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자신도 호모 루덴스가 되셔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 호모 네. 루덴스가 돼서 새로운 네. 기술을 누렸으면 네.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네, 그런데 AI하고 대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창작의 조수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결과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면 과거에는 예술 창작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미지 수집과 자료 수집 그리고 스케치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어요. 네. 가령 시각 언어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을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창작하는 것보다 그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인간 예술가들은 더 큰 범주의 창계, 즉 크리에이팅 아트 월드를 만들어내는 더 큰 네. 범주의 예술 지경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창계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겠지만 가령 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스토리를 쓰고서 그 스토리 안에 있는 다양한 세계들 안에 네. 그림도 있을 것이고 음악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AI를 통해서 아티스트는 디렉터가 돼서 오히려 그 월드를 창조하는 그런 예술을 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범주 이상으로 미래의 한 부분을 아티스트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거를 예술 그리고 기술, 경제가 융합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정말 월드를 만들어내는데도 실제적으로 저는 AI가 그것을 증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술가가 자기만의 정체성 그리고 세계관, 철학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AI의 어떤 쫓아가는 급한 것이 아니라 AI를 완전히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 예술가가 더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점에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NFT 작가님들이 작품 활동도 하고 계시고 기존의 디지털 아트 작업이 있기도 하지만 결과물로만 봤을 때 인공지능이 창작을 했는지 인공지능을 활용했는지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작품을 단편적으로 선보일 뿐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세계에 사회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세계관을 던질 수 있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작가인가 이걸 더 중점적으로 저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넓게 봤을 때 인공지능이 예술 창작 분야에는 어떠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게 될까요? 저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유형의 예술가들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가령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굉장히 수많은 세계와 이미지와 상상력들이 있고 그것을 표현해내기 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걸 펼쳐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한데 AI로 인해서 완전히 저의 모든 세계를 펼쳐낼 수 있는 즉 세계관 중심의 그런 예술가들에게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AI로 인해서 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메타버스 전시장에 AI 아트 작품을 전시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 로지 플래닛이라는 작업인데요. 저 작업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단한 삶에서 정말 힘들지만 자기만의 어떤 내면의 찬란한 붉은 장미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이미지가 저 로지 플래닛인데요. 네.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향후 계획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네. AI 아트에 대한 많은 논란을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The Creation of AI라는 주제의 전시를 그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아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래서 통일감 있는 스토리로 아티스트들이 공동의 프롬프트를 설계해서 프로덕션형 그런 창작을 펼치는 그런 전시를 준비 중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AI 아트에 대한 담론과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부터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언커먼 갤러리에서 전시를 준비 중인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예술의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정말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새로운 예술사의 여정을 인공지능과 함께 어떻게 펼쳐 나가실지 더욱더 주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월 8일 MBN B뉴스 김민지의 아트앤테크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